그러면 먼저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두 분의 관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편한 친구의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. 두 분이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거나 아니면은 두 분이 정말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또래?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비슷한 결인 사람의 느낌이 상당히 커요. 근데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진짜 깊은 느낌이기는 한데 좀 답답한 느낌도 있거든요. 이 관계가 좀 유연하게 잘 풀려서 가야 되는 건데 좀 그게 안 풀리는 느낌도 있고 좀 '서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.'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권태기의 카드, 좀 답답함의 카드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. 여기서 암장 카드를 열어보면은 29 번, 31 번, 40 번이니까요. 두 분의 관계 자체는 확실히 좀 인연이 깊은 관계라고 보여지네요. 이렇게 서로가 케미 맞고 잘 맞는 게 쉽지 않아요,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. 근데 두 분이 정말 너무너무 잘 맞은 관계였던 것 같고 케미도 잘 맞고 인연줄이 상당히 깊은 느낌이거든요. 서로가 좀 책임감 있게 이 관계를 이끌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좀 현실성이 부족했고 좀 시기상조의 느낌이 강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자체가 뭔가 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'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?'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 두 분을 딱 봤을 때는 '인연이 상당히 깊은 사람들인데?'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요. 인연이 상당히 깊은데 진짜 상황 때문에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'슬프다.'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. 그러면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상대방 분의 성향은요 되게 세심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. 세심하기도 하고 좀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좀 확실하게 이야기는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숨기는 느낌도 많이 없고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섬세하다 보니까 좀 다정한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다정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는 사람,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보이는데 약간의 좀 단점을 찾자면은 좀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. 이 사람 자체가 막 리드하고 막 이끌어가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요. 약간의 아직은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. 와이드하게 내가 하는 거를 잘 따라와 이런 것보다는 "그럼 같이 해 볼까?"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하는 부분이 좀 약해 보여요. 행동을 좀 해야지 현실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건데 행동적인 부분이 많이 약하고 약간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행동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발전이 되잖아요. 말만 한다고 해서 관계가 달라지진 않거든요. 근데 이 사람 자체는 그냥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말로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따라주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책임감을 좀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좀 그거를 나눠 갖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.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열어볼게요. 일단은 우리의 관계는 너무너무 잘 맞고 재밌었던 관계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. 그리고
되게 좀 무난하게 잘 맞춰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,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한테 자기가 많이 맞춰줬고 여러분들을 많이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이 의미가 뭐냐면,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주도권이 조금 더 있었다?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더 리드했다.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좀 따랐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. 좀 나랑 비슷하게 각자 의견을 내서 그거를 좀 의견을 취합해서 가고 싶은데, 상대방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넘기니까, 아무래도 좀 함께 소통하는 느낌은 약하지 않았나? 이런 느낌도 많이 봅니다. 그치만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했다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냥 '나는 사랑하니까 맞춰 준 거고 사랑하니까 좀 이렇게 한 거다.'라고 생각하지, 여러분들이 막 '그게 싫었다. 뭐 별로다.' 이렇게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대방이랑 여러분들이랑 멀어졌을 당시의 마음 열어볼게요. 일단 이분과 여러분들이 멀어졌을 당시에는요.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멀어지고 뭐 헤어지고 그런 거 자체가 진심인 것인지 아닌지, 그거를 좀 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잡아주길 바랬을 수도 있어요. 나를 좀 잡아주거나 나를 좀 챙겨주거나 좀 그러길 바랬던 것 같고요.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대한 추억을 많이 떠올린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정리하거나 여러분들과 끝내거나 멀어지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랑 멀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, 뭔가 이제 '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.'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.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컸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있었던 과거 일이나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.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이나 감정도 열어볼게요. 일단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정말 행복한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. 이 사람 자체가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좀 말을 잘하거나 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. '순수하다. 되게 착하다.' 이런 느낌이 많이 보이는데, 이 순수하고 착한 것도 좋지만 눈치가 없을 수 있거든요. 눈치만 좀 챙기면 정말 좋은데, 눈치가 없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선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딱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는 미래를 많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. '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면 어떨까?' 이런 생각도 많이 한 것 같고, '여러분들 정도면 그런 미래를 꾸려도 되겠다.'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무하고나 미래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 사람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랑 미래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가정을 꾸린다면은 정말 '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다.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,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.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마음 어떨까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현재 마음 자체도 너무너무 이게 좋거든요. 이게 태양 카드 나온 것 자체가 '나는 아직도 너의 그 자체를 좋아해.' 이게 되게 커요. 나는 너의 그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데, 이 마음이 정말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수하게 좋아하고 이러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. 그치만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없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답답하시겠죠?
그래서 이 사람은 좀 지금 마음 자체가 '나는 너무 너가 좋은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진짜 너무 많이 힘들다.' 요런 것 같아요. 그렇지만 '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.' 이런 마음이 크고 '나는 계속해서 너를 신경 쓰고 있어.'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요, 여러분들을 아직 많이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. 힘들긴 하거든요. 여러분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매우 매우 힘든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긍정적이에요.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계속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좀 솔직히 얘기를 해 주거나 솔직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나한테 분명히 할 얘기도 있고 나랑 뭔가 풀어낼 게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없다고 하고 할 얘기가 없다 하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. 솔직히 할 얘기가 있으면은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런 상황이나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자꾸 뭔가 숨기고 있고 얘기를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풀어냈으면 좋겠다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은 이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는요,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.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신경을 많이 써 줬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좀 케어받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이랑 진지한 미래도 생각을 했었던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.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. '왜 행동을 하지 못하나?' 했을 때는 아직 서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. 서로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나한테 선을 긋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선을 긋고 있고 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풀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괜히 먼저 연락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단호할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괜히 또 말을 더 안 해 주고 상태가 안 좋아질까 봐 연락을 좀 못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.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좀 단호하게 나오셨다거나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당황을 하거나 좀 상처를 받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 분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거나 뭔가 행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두 분의 재회 흐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아 네. 두 분의 재회 흐름을 봤을 때는 당장 일 주일째는 특별한 흐름은 없어 보여요. 그치만 2 주차는 좀 지나고 3주 정도 됐을 때는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커지거든요. 여러분들 마음 자체도 막 되게 '이 사람 정말 나한테 있어서 좋은 사람이었지.'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좀 강한 이끌림을 좀 느끼게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4 주까지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. 3 주, 4주 제외 흐름 정말 좋고 3주 차에는 진짜 이끌리듯이 제외 흐름이 훅 가능해지는 느낌이에요.
일 주 차에는 서로가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함이 큽니다. 그리고 상대방도 자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연락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 사람이 뭔가를 해도 가만히 있는 흐름이라고는 보여져요. 그러나 3주 정도 됐을 때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회 흐름은 확실히 3주 정도 됐을 때 들어온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럼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이겠죠? 이 사람의 행동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음. 일단은 당장 1주 차인 상대의 행동은 없어요. 좀 수동적이고 회피하는 느낌이 많이 보이고 특별히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2주 정도 됐을 때는 상대방도 본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,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될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하는 게 보여져요. 그래서 2주 차 정도 됐을 때는 상대방 분도 '이렇게 해야겠다. 저렇게 해야겠다.' 약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로 보여지고요. 3주 정도 됐을 때 상대방 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좀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. 두 분이 뭐 자주 만나는 상황이거나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와서 막 말을 걸 수도 있고요. 아무렇지 않은 척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거기서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좀 대화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는 3 주차라고 보여집니다. 뭐 자주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전화를 한다거나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분의 좀 긍정적인 재회 흐름, 만남 흐름, 상대방의 행동적인 부분은 3 주차 정도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. 두 분이 잘 만날 수 있는지도 열어볼게요. 일단 저는 두 분 자체가 워낙에 너무 친구같이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서로에 대한 마음과 의지도 컸던 것 같거든요. 정말 서로가 '나는 너 아니면 안 돼.'라는 마음도 좀 있어 보여요. 그 정도로 서로가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약간 아직은 두 분에게 있어서 시기상조의 느낌, '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.'라는 느낌이 강해요. 이 시기를 잘 버텨내야지 두 분이 정말 롱런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기를 못 버티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'이 시기를 일단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.'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암상 카드를 열어보면 30 번이고 46 번, 사육 10 번이네요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인연이 워낙 깊다 보니까 이 관계가 상당히 좀 오래갈 느낌, 그리고 제외해서 결혼을 한다거나 잘 만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치만 두 분 자체는 되게 잘 만나실 느낌이 큽니다. 저도 재회를 해 봤고 재회를 하고 결혼도 해 봤지만 진짜 이 헤어짐의 기간이 중요한 때도 있거든요. 헤어져 봐야 소중함을 알고 더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두 분도 헤어짐을 겪어 봤고 서로 힘들어 봤고 그걸 통해서 또 서로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걱정 없이 정말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상대방이 살짝 좀 리더십 부분은 약해요. 이 관계를 잘 이끌어 가야 되고 행동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게 있거든요. 그치만 상대방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. '내가 좀 이끌어 가야지. 잘해 봐야겠다. 진짜 행동해야겠다.'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기다려 주고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기보다는 상대한테 "너가 한번 해 봐." 하고 좀 역할을 분담을 해 주시면은 정말 둘이서 잘 맞는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여러분들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그리고 슈퍼 땡스로 남겨 주시는 응원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.
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.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과 따뜻한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네, 먼저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두 분의 관계 카드 먼저 열어봤을 때는요. 두 분의 관계가 일단은 좀 끊어진 관계라고 나와요. 이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이 짝사랑이나 뭐 썸이거나 그냥 좀 좋았던 관계였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게 됐다거나 좀 거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은 뭐 만났다가 헤어지신 분들도 좀 이 관계에 속하실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현재 과거에는 어땠든 간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관계가 좀 끊어져 있다. 뭔가 좀 거리감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관계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어두운 카드가 나오기는 했어요.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서로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 관계 자체가 뭔가 이게 외부에 알려진다거나 이 관계를 막 떳떳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좀 싸움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잘 만나면은 괜찮기는 한데 이 마음이나 이 관계 자체를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막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가 점점 지쳐갔을 것 같아요. 이 관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권태기의 감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이 관계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게 좀 변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. 두 분이 정말 상황이 너무 좋아서 탄탄대로라 정말 우리 둘만 잘 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우리 둘이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좋게 풀어갈 수 없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계 자체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암장 카드를 열어 보면은 26 에다가 음 12, 10, 26, 31, 35 네요. 35 니까 3, 5, 8 이거든요. 그러면 확실히 두 분의 관계가 서로 입장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뭔가 이 싸움의 카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많이 다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남들은 그냥 뭐 일 주일에 뭐 한 번 싸우거나 뭐 진짜 많이 싸워도 두세 번 이렇게 싸우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다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서로가 되게 예민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도 어떤 사람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상대방 분의 성향 열어봤는데요. 상대방 분은요. 상당히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약간의 좀 가부장적인 모습들도 보여지고 보수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져요. 그리고 고집이 좀 센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투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"내 말이 맞다. 내 말에 토달지 말아라." 하는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화를 냈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상당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.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사람은 한 번 또 열이 받거나 화가 났을 때 좀 자기만의 세상에 푹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. 그래서 화를 막 엄청 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안 받거나 회피하는 회피라기보다는 일부러 좀 연락을 안 받을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.
그 정도로 조금 고집을 많이 부리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상대방 분은요. 의외로도 단순한 부분은 있어요.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잠수를 타고 이래도 어느 순간에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기분이 풀어져서 좋아졌을 때, 기분이 자기가 좋아졌을 때, 그때 또 슬쩍 자기 마음을 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, 자존심은 강하게 막 고집은 부리긴 하지만 그 고집도 자기 기분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. 기분이 좋을 때는 유연하게 받아주기는 해요. 근데 기분이 나쁘다 했을 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고집을 부리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기분을 많이 살펴야 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. 그래서 약간 '여러분들이 살짝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을까?'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. 한번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도요. 우리의 관계는 좀 다툼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싸움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의견을 좁히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사람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주 다투고 자주 싸우기는 했어도 그래도 좀 '우리 관계 자체는 나름 괜찮지 않았나? 우리 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?'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 이유 자체가 두 분이 워낙 좀 오래됐다거나 좀 안지가 오래됐다거나 혹은 좀 서로 정신적인 부분이 좀 잘 통하기도 하고 서로 정말 속속히 잘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'우리는 좋았던 관계가 아닐까?'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서로가 각자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고집 자체가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고집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고집이 있고 자기도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마찰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분의 마음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의 마음은요. 에이스 컵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이게 막 엄청 힘들다, 답답하다 요런 것보다는 '아 헤어졌구나. 나 이제 뭐 해 보지?' 약간 요런 마음인 것 같아요. 뭔가 슬픈 느낌보다는 '나 이제 뭐 시작을 해 봐야 되겠다.' 뭐 혹은 '누굴 만나 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막 슬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막 해야 할 일들, 뭐 친구를 만나는 일상적인 스케줄을 좀 소화하신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헤어졌을 당시에 막 힘들어한다, 뭐 슬퍼한다, 막 후회한다, 미련이 있다, 이런 마음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쿨한 모습을 보였다 했을 때는 오히려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. 나 헤어졌으니까 나 좀 내 할 일 하면서 나에 좀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나랑 마음이 통하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뭐 '그래야겠다.' 요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는 하지만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데빌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나. 계속 뭔가 보여. 계속 뭔가 눈에 아른거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카드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 분은 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마음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. 이 사람 진짜 나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었고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'아니야. 너무 많이 싸웠고 관계가 너무 불안정했었어. 그래서 나는 이 관계 자체가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.'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
근데 결과적인 카드로 봤을 때는 저는 상대방 분이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이해했었는데, 그래도 이 사람 자체가 참 따뜻했었는데,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운 마음도 한 30% 있겠지만, 여러분들을 좋은 친구, 나에게 좀 따뜻한 기운을 줬던 사람이라고는 한 70%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좀 '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다.'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?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현재 마음이죠. '이 사람이 나 미련 없어. 나 이제 새로운 시작할 거야.' 요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과 헤어졌지만,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감정이 어떨까로 봤을 때는 '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.'라거나 '여러분들의 행동을 주시한다.'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좀 칼에 관련된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, 아까는 여러분들이랑 헤어졌을 당시 막 행복해했잖아요. '나 누구 만난다.' 이렇게 행복해했는데, 지금은 상당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.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. 이 마음이 '왜 편하지 않을까? 왜 그럴까?'로 봤을 때는,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지우지 못했다, 정리하지 못했다의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오히려 헤어졌을 당시 좀 쿨했거나 좀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잡히지 않았던 이유 같은 경우도 아마 고집을 부리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"그래? 그러면은 헤어져." 이런 식으로 되게 적반하장의 느낌으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자체는 헤어졌을 당시는 좀 마음이 가벼웠겠지만, 지금은 약간 불안하다, 초조하다,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한다,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방 분의 지금 마음은요,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좀 크다. 그렇지만 좀 재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따가 한번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요, 여러분들이 지금 인연의 끈을 잡을지 놓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대방도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모습이 큰 것 같습니다. 그치만 이 사람이 좀 바라는 건, 예전에도 좀 비슷한 루틴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이렇게 좀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틀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좀 그랬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,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말고 이 인연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, 일단은 뭐 연락해 가지고 예전처럼 좀 연락을 해서 "나랑 좀 소통을 해 보는 거 어떠냐." 좀 이런 거를 바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중요한 건,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미련은 있었죠.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재회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이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을까로 봤을 때는요. 일단은 재회에 대한 마음은 있습니다. 재회를 하고 싶어도 해요. 그리고 바라는 마음도 정말 있어요. 그치만 자존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요. 사실 내가 재회를 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좀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가가야 되는 건데, 상대방은 "재회 정말 너무 하고 싶어. 근데 나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먼저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아." 이런 마음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조차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'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.' 이런 마음도 상당히 크거든요. 그치만 '나는 행동하지는 않을래. 그냥 너가 다가주면 안 될까? 너가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대응도 잘해 주고 내가 답장도 정성껏 해줄 테니 일단은 좀 너가 먼저 해 주'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미련도 있고
재회도 있다. 그렇지만 '나는 자존심 때문에 뭔가 먼저 하고 싶지는 않다.'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열어볼게요.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보여지기에는 내가 좀 잘 지내는 것 같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는 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다. 나는 상당히 지금 너한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.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는 거지 사실 내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재회에 대한 마음도 있다. 그치만 괜히 좀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잘 지내는 척을 한다.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러면 한번 두 분의 좀 주차별 흐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네. 두 분의 좀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. 당장 뭐 일 주일 안에 뭐 재회가 된다라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. 두 분의 관계 자체도 뭔가 일 주일째에는 빠르게 진전된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기도 하고 서로가 좀 바라는 게 있어요. 그냥 '먼저 연락 왔으면 좋겠다.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막 현실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근데 둘째 주 정도 됐을 때는 뭔가 이렇게 서로가 주파수가 맞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운들이 있어서 2주 차에는 뭔가 재회문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3주 차도 그래요. 3주 차도 서로가 바라는 이상이 있다 보니까 2 주, 3주 차에는 재회 흐름이 좋지만 4주 차에는 뭔가 마음을 좀 떠나보낸다거나 좀 마음을 정리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재회를 한다 했을 때는 2 주, 3주 차가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네요. 그러면은 이 타이밍이 있는데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좀 흐지부지 될 수 있겠죠. 상대방의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 네. 여러분들 이 상대방의 행동적인 부분을 열어봤을 때는요. 그러네요. 1 주 차에는 특별히 행동적인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. 아마 계속 지켜볼 건데 여러분들의 SNS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. 아니면 주변에 좀 아는 사람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3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여러분들의 안부나 소식을 물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추이, 행동을 좀 살펴보지만 2주 차에는 상대방 분이 '아 맞아.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.'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좀 봤을 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나를 잊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래서 2 주 차부터 쪼끔씩 느낌을 보다가 3주 차 정도 됐을 때 '아 내가 먼저 연락을 해 봐야겠다.'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본격적인 행동은 2주 후반에서 3 주에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에게 연락 오는 거, 행동하는 거를 기다리신다면은 2 주, 3 주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두 분이 다시 만나더라도 또 다시 잘 만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. 한번 다시 만나더라도 잘 만날 수 있는지 열어볼게요. 일단은 쉽지 않은 건 있습니다. 두 분 관계가 좀 쉽지 않고 다사다난하고 이게 평탄한 느낌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. 그리고 만나더라도 뭐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고 뭐 "잘할게."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다짐이 얼마나 갈까 저는 그게 쪼끔 걱정이 되거든요.
그나마 이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케어를 해 줬고 상대를 잘 받아 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됐었던 것 같은데, 상대방 분이 너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사실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에게 좀 여러분들이 단호한 태도, 그리고 '너가 없어도 나는 잘 산다.'라는 느낌을 많이 비춰 주셔야 상대방이 좀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줄여 나갈 것 같아요. 너무 멋대로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커요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'이 사람을 내가 교육시킨다.'라는 느낌으로 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,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더라도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흐름으로 가야 그래도 무난하게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.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거는 내 선택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정답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댓글, 그리고 슈퍼 땡스를 남겨 주시는 응원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눌러주셔도 좋아요.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과 따뜻한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네, 그러면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 두 분의 관계 열어봤을 때는요. 정말 좀 관계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요.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무명 카드가 13 번에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에는 좀 두 분 관계 자체가 좀 다사다난했다,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.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. 정말 이런 관계는요, 남들이 봐도 정말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. 막 남들은 편안하게 연애하고 막 잘 사귀는데 '왜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연애를 하게 될까?'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. 정말 여러분들도 '나는 그냥 좀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.'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부터 진짜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진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분명히 좋을 땐 좋지만 정말 안 좋아질 때는 정말 바닥으로 가는 그런 관계를 좀 경험을 해서 굴곡이 많았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 카드가 먼저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"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. "정말 힘드셨겠어요."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전해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두 분의 관계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상대방 분 자체가 안정감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여요. 이따가 좀 성향을 열어보긴 할 거지만 이렇게 관계가 불안정하고 좀 다사다난한 이유가 있겠죠.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을 정도로 좀 상대방이 불안정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같은 카드가 또 똑같이 두 장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'이 관계가 좀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? 두 분이 이렇게 만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았나?' 이렇게 보여집니다. 분명히 둘이서 잘 만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분 관계 자체가 뭔가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만났다가 헤어졌다도 상당히 많이 반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변에서도 두 분이 만나는 거를 말렸을 가능성도 좀 많아 보여요. 아마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"헤어져야지. 왜 다시 만나?"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럼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
역시나 상대방 분의 성향은 쉽지 않습니다.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보여요.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좀 만나셨는진 모르겠는데 이 사람 좀 쉽지 않습니다. 감정 기복이 상당히 큰 사람이라고 보여요. 그래서 안정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의 기복이 좀 덜하고 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왜 우울감에 빠지거나 이러면은 좀 힘들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가 엄청 다운됐다가 이거를 좀 반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자체가 좀 드세요. 강한 사람의 기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'평범하지 않다.'라는 그 기운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뭔가 이 사람 자체도 성향적으로 조금 깊이는 있어요. 근데 이 깊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내면에 너무 집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자기 스스로를 탐색하고 알아보는 건 정말 좋아요. 그치만 너무 깊이 자기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좀 있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.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.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세상에 대한 좀 비관적인,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생활이 조금 힘들겠죠.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겠죠.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. 자기만의 세상의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을 다루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. 그치만 또 이 사람은 어떤가요? 저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약간 좀 소심한 부분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척하긴 하지만 뒤에서 막 욕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앞뒤가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,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,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려면요, 상당히 좀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,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.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 자체도 상대방이 자기 말을 따르기를 바라기도 해요.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인 배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챙김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.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처음에만 있고 이후에는 그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상대가 생각하는 우리 관계 카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상대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조금 더 주도적이고 자기가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이끌었다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과연 맞나요, 여러분들? 저는 이 사람이 또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 사람은 우리 관계 문제될 게 어딨어.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어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나는 항상 너에게 뭔가를 제안했고 뭔가를 하자고 했고 나는 나름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이 사람이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과 이런 관계에서 집착도 많이 하고 당연시한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보다는 자기가 더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모든 거, 여러분들의 배려하는 거 다 자기가 주도를 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약간 내가 나만 좋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같이 좋으려고 그런 거다라는 느낌이 커요. 그치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졌을 당시 마음 어땠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
이 사람 헤어졌을 때 당시 마음이요. 어 '헤어짐이 끝이다.'라고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. 헤어짐이 끝인 게 아니고 그냥 '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. 뭐 우리 인연이 워낙에 좀 깊다 보니까 뭐 만날 일이 있겠지.'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고, 이 사람 생각 자체가 '나는 있잖아. 그래도 나는 이 관계에 최선을 다했어. 나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너가 그거 만족하지 못한 거잖아.' 약간 이런 좀 소심한 삐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잠깐 삐지고 우리 관계가 좀 쉬었다 가는 느낌? 싸워서 연락을 안 한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지, 이게 완전히 끝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만났다가 헤어져 보는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헤어졌다라는 거를 실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'다시 만나겠다.'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헤어짐에 대해서 크게 이분의 마음에 와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은요. 일단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? 저는 이 사람은 약간 그래요.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"너는 내 사람이다. 너는 내 거다." 혹은 진짜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"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." 이거거든요. 이거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,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여러분들 딱 떠올렸을 때 당연한 사람, 당연히 나를 만날 사람,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안쓰럽게 보셨을 수도 있고, 이 사람을 내가 괜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쉽게 막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, 여러분들 의견을 잘 내지도 못하고, 그냥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많이 따라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. 그냥 이 사람이 고마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. 그러면 한번 이 사람 지금 마음 열어볼게요. 지금 현재 시점의 마음 어떤가 열어볼게요. 일단 지금 마음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마음도 우리 뭐 좋지. 뭐 나는 아직 너에 대한 마음 있지. 우리 헤어진 거 아니야. 그냥 잠깐 시간을 갖는 거야."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마음 자체도 '다시 만날 거지 뭐.'라는 게 좀 많이 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마음 자체는 막 '너무 슬프다.' 막 이런 느낌보다는 '다시 만날 건데 뭐.' 약간 이런 게 좀 있고요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뭐 다시 만나더라도 근데 '나는 뭐 엄청 잘해 줄 거는 아니야.' 이게 좀 있어요. 당연하듯이 예전과 비슷하게 나는 나의 욕심대로 좀 할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거야 이건데, 이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.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"나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이해 못하냐. 왜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."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잘 생각을 해야죠.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건데, 이 사람은 그거를 알려는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.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자기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길이 있나요? 모르죠. 다 자기 프레임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니까. 어쨌든 이 사람은 다시 만날 생각도 있고 여러분들과 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열어볼게요.
네.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요.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다툼 없이 좀 평온하게 잘 만나길 바라요. 뭐 예전에도 그랬겠죠?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거나 다퉜을 때 이 사람이 뭐 연락을 하거나 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받아주고 우쭈쭈 해 줬을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돌아가든 너는 그냥 내가 하는 거를 그냥 잘 따라와 주면 돼. 그냥 나를 믿으면 돼.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 주고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여러분들과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열어볼게요. 일단은 뭐 당연히 재회를 하고 싶죠. 다시 만나고 싶죠. 다시 만나고 싶지만 과연 다시 만나더라도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약간 이기적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약간 여러분들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'내가 신경을 써야겠다.'라는 건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강한 태도를 보이셨다거나 여러분들이 좀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'아 그래 나도 이제 조금 눈치는 봐야겠구나. 재회를 하더라도 너무 내 멋대로 하지는 않아야겠구나.'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유도 볼게요. 일단 연락을 안 하는 이유로 봤을 때는 고민하고 있는 카드는 나왔어요. 만나서 나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긴 보는데 너무 눈치 보기도 싫고 근데 또 안 보기도 그렇고 그 안 보 눈치를 안 보면은 또 헤어짐이 생기거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고 '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?' 약간 이런 고민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본인의 생각을 하느라 생각을 정리하느라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좋게 좋게 그냥 가면 되지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. 무겁게 생각하지 마라.'인 것 같아요.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만났다가 헤어졌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듯이 이번에도 비슷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무겁게 우리의 헤어짐을 생각한다거나 우리의 시간 갖는 거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말아라.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두 분의 좀 재회 흐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음. 저는 왜 이 느낌이 어떠냐면은 일단 당장 일 주일 안에도 뭔가의 흐름은 있어요. 재회의 흐름도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제 느낌에는 이게 다툼이 좀 계속 생기는 걸로 보이거든요. 당장 2 주, 3 주에도 좀 싸움의 흐름도 있고 서로 좀 감정이 상하는 흐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1 주 차에도 대화가 오고 간다거나 얘기를 나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순조롭게 잘 풀리지는 않고 그에 대한 좀 다툼이나 싸움 혹은 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2 주, 3 주까지 그 흐름이 흘러가는 걸로 보여요. 그래서 빠르게 막 2 주 안에 3 주 안에 재회가 돼요는 아니에요. 그치만 4 주 차에는 살짝 재회 흐름은 있거든요.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할 흐름도 있고 상대방 분이 '아 그래 이제 내가 좀 잘못했어.' 하면서 영혼을 빼고 좀 사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회 흐름은 확실히 빠른 시기보다는 4주 정도는 있어야 좀 재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시기가 너무 늦다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오히려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두 분의 주도권 자체가 좀 여러분들 쪽으로 실릴 수 있거든요.
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싸움이나 다툼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긍정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한번 상대방의 행동도 열어볼게요. 좀 고민이 많고요. 이게 그러네요. 일단 이 사람 행동은요. 당장 일 주일째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실수로 막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 본다거나 뭐 실수로 여러분들의 SNS를 누를 수도 있겠죠. 좀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. 2 주차도 분명히 그렇지만 3 주차에는 이 사람도 '아 나도 몰라. 고민해 볼래.' 이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뭐 '이 사람의 행동이 되게 적극적이지는 않다. 다만 자꾸 수동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서 여러분들의 연락을 유도할 수 있다.'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다가 4주 정도 돼서야 '아 나 잘못했어. 내가 미안해.' 이런 느낌으로 나설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격적인 행동적인 부분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 직접적으로 이야기 나눈다는 건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4 주차 그때부터 이 사람이 좀 할 것 같고요. 그전까지 1-2-3 주는 그냥 갑자기 뭐 안부를 묻는다거나 뭐 갑자기 뭐 SNS를 뭐 본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깔짝깔짝 좀 이렇게 떠보는 듯한 그런 연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중요한 건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까잖아요. 잘 만날 수 있는지 열어볼게요. 이게 만나더라도 이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로 가긴 쉽지 않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갈등적인 요소는 계속 보이거든요. 계속 좀 관계가 불안정하고 답답한 흐름이 많이 보이고 10, 20, 28 에다가 34 초반에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회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들한테 쪼끔 더 유리하다고. 이 관계 최대한 오래 좀 끌으셔야 돼요. 이 사람 여러분들한테 집착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못 놓는 게 있어서 이게 진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매달리는 그림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바로 받아주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면 버릇도 안 좋아지고 당연히 '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.'가 더 각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쿨하게 나는 괜찮아. 너무 잘 지내.' 이런 태도를 많이 보여주심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쉽게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.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내키는 게 정답이거든요.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시지만 마음도 남아 있지 않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. 다만 정리를 하지 않고 다시 만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. 이전과 같은 아픈 사랑을 하면 안 되잖아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행복하고 편안한 연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바로 받아주지 않기를 바랄게요, 저는. 네, 여러분들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그리고 슈퍼땡스로 남겨주시는 응원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.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과 따뜻한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네, 그러면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먼저 두 분의 관계 먼저 봤을 때는요. 약간 좀 애매모호한 관계 혹은 조금
누군가가 껴있는 그런 관계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두 분도 막 두 분만 막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거나 좀 제3자의 눈치를 좀 봐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약간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좀 다크한 느낌이 있거든요. 이게 정말 마음 편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면 너무 좋은데 상황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두 분의 관계는 뭐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게 두 분이 잘 만나기까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카드가 두 개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두 분의 관계가 우리는 뭔가 서로가 좋으면 좋을 텐데 자꾸 외부 상황이 껴있거나 제3자가 껴있거나 자꾸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많이 답답했을 것 같고 두 분이서 이제 만나면서도 '이게 과연 맞는 건가?'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좀 '고민이 많다.'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. 여기서 암장 카드를 열어도 28 번이니까 22, 8, 10번 카드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두 분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좀 서로의 합은 좋았거든요. 약간 궁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괜찮아요. 근데 둘 다 연애에 대한 운 자체가 좀 약해요. 이 연애에 대한 운이 약하게 되면은 자꾸 타이밍이 어긋난다거나 서로 오해가 쌓인다거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서로가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조금 못 버틴 것 같아요. 이렇게 힘들고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겠다. 그러면 잠깐 시간을 갖는다거나 '이쯤에서 그냥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'두 분의 관계가 좀 애매하다.'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두 분의 관계 자체는 좋지만 자꾸 신경 써야 될 환경들이 많고 또 두 분 자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'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?' 이런 느낌이 들고요.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아 네. 상대방 분의 성향을 열어봤는데 또 똑같은 5 번의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. 일단은 상대방 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. 이 사람 자체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 줘야 상대방이 좀 알아들어요. 근데 자꾸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약간 책임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넘기는 느낌이 많이 든달까요? "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."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"너가 생각했을 땐 어때? 너가 결정하는 거에 따를게." 좀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'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? 나를 떠보는 건가? 혹은 잡아 달라는 건가?' 좀 이런 고민이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상대방 분 자체가 정말 비밀스럽긴 하네요. 뭔가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막 자기의 기분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분은 너무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이 뭔가 고집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 고집 자체가 드러나는 고집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분들 있죠. 막 "너 뭐 하고 싶어?" 하면은 "나 하고 싶은 거 없어. 너가 하고 싶은 거 해."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"근데 나는 뭐가 좋은 것 같던데. 그거 괜찮은 것 같던데."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"어 뭐 그래 그럼 그거 하자."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선택은 하지 않지만 뭐 자기가 뭔가 추천을 한다거나 뭔가 제시를 할 수는 있겠죠.
그러나 그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또 그런 것도 있죠. 뭐 헤어짐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 거죠. 상황은 헤어짐이 다 됐는데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진짜 무슨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, 이분은.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카드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요. 좀 고민이 됐다? 이 카드가 좀 있어요. 고민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약간 '지혜롭게 풀어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.'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이진 않았다라고 하거든요. 불안정했기도 했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자꾸 상황이 안 되고 연애적으로 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'타이밍이 정말 안 맞는다. 자꾸 문제가 생긴다.'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분은 나름 우리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싶었을 수 있어요.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관계가 불안해지고 그걸로 서로가 좀 서운함이 많이 쌓이고 오해도 좀 쌓이게 되고 그걸로 어쩔 수 없이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잘 풀리지 않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졌을 때 당시 마음은 어땠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사람이 헤어졌을 당시 마음은요.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100% 정리한 느낌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었고 계속 여러분들을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쿨하게 헤어지자라고도 안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약간 뜸들인다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만약에 뜸들이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았어요. 그냥 확실하게 헤어지자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여러분들 반응 살피면서 '과연 진짜 얘가 헤어지는 걸 원하나?' 이거를 지켜봤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마음 자체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 붙잡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. 혹은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고 이 헤어짐보다는 집착스럽게 다시 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컸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'그래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.'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컸다,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 어떤지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요. 아직은 좀 그리운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. '우리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행복했었는데 그때 너는 참 쿨해 보였어.'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을 좀 지울 수 없는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뭔가 계속 떠올리게 하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'이 사람은 정말 쉽게 잊을 수가 없다. 이 사람은 정말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사람이다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만나 오면서 연애를 해 오면서 정말 특별히 머릿속에 생각나는 기억나는 찐한 사랑들 기억나시죠? 그중에 진짜 딱 한 명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잖아요. 첫사랑 느낌처럼. 약간 이분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정말 '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었다. 이 사람은 정말 끌림이 있었고 이 사람만큼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.'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. 이게 내가 정말 평생 생각나는 사람을 지우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이랑 누구나 잘 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여러분들과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. 그럼 중요한 건 현재 마음이겠죠. 한번 현 시점 마음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 사람은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긴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막 100%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랑 헤어졌을 당시를 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, 내가 여러분들한테 줬던 상처나 자기가 받았던 상처, 우리가 서로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서로가 힘들었던 것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치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.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 마음 자체를 다시 잘 다듬어서 '이 관계를 다시 이끌어 보는 게 어떨까.'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은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 좀 잘 정리했고 나름 좀 잘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이제는 이 마음 자체를 '다시 좀 재건하고 싶다.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싶다.'라는 마음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따가 뭐 재회에 대한 마음도 열어보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는 '그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용기를 내 봐야 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대가 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요,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. 여러분들이 괜히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관심이 갈 수도 있고, 누군가에게 좀 대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내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고도 있어요. 내 마음과 똑같이 좀 재회를 바란다거나 내 마음과 똑같이 좀 우리가 서로가 좀 좋아지기를,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막 사람을 만나면서 막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각자 삶에 좀 집중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. 상황이 나아지고 상황이 편안해져야 우리가 또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'나는 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.'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사람 진짜 재회하고 싶어 하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. 근데 지금 좀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좋고 잘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의 좀 행동 반경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. 왜 그럴까? 일단은 고민이 많이 되나 봅니다. 일단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커요. 마음도 크고 여러분들에게 좀 가볍게라도 연락을 해 보고 싶고 대화라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큽니다만, 이 사람 자체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, 내가 지금 섣부르게 다 것 같다가는 좀 모두 아니게 될 수도 있겠다도 있어요.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가가야 이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'나는 좀 준비를 더 하고 싶다.'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'여러분들을 완전히 정리하겠다.' 이런 게 아니고 '일단 타이밍을 좀 볼게요. 일단 조금 기다려 주세요.'라는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열어볼게요. 일단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. 조금 새로운 출발이나 새롭게
자연스럽게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동안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좀 헤어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바라봤고 그걸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알게 됐고 방법을 또 알아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내가 방법도 알아냈고 나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지 말고 "너도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."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두 분의 주차별 흐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당장 일 주일 채에는 뭔가 이렇게 서로 방향은 안 맞아요. 그거는 '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다.'라는 느낌이겠죠. 그래서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좀 상황적으로는 안 좋고 제외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2 주차에서부터는 뭔가의 좀 윤곽은 보여지는 것 같고요. 3 주차도 그렇고 뭔가의 좀 틈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제외할 수 있는 틈이라든가 그런 눈치나 분위기가 좀 느껴질 것 같거든요. 그러다가 4 주차에는 두 분이 갑작스럽게 좀 데이트를 한다거나 만나는 흐름들이 좀 보여져요. 뭔가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흐름이 있겠죠.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당장 일 주일 안에는 뭔가 흐름이 없지만 2 주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이고 슬슬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3 주까지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본격적인 재회가 된다는 아니지만 4 주 차에는 그래도 본격적인 재회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또 상대방 분의 행동이죠. 행동도 어떻게 될지 열어볼게요. 음. 네. 상대방 분은요. 일단은 당장 일 주일째는 어떤 행동은 없어요. 왜냐하면은 힘들었었던 기억들도 있기도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2 주차부터는 현실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거나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행동할지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2 주차부터는 상대방도 '그래 뭔가 해 봐야겠다.'라는 확신이 좀 쓸 것 같고 그때부터 좀 슬쩍슬쩍 여러분들을 볼 것 같아요. 그러다가 3주 정도 됐을 때는 본인이 정말 자신감 있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대화를 건다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은 3 주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행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4 주째에도 좀 그게 비슷하게 흘러간다거나 여러분들이랑 연락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럼 중요한 거는 두 분이 만나게 돼도 잘 만날까죠. 재회를 하긴 하더라도 그 재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은 두 분 마음가짐이 달라요.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'아 진짜 잘 만나 볼게요. 노력 서로 할게요.' 이게 좀 크거든요. 그래서 서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이라는 게 진짜 막 갑자기 한 달 안에 좋아지지는 않잖아요. 보통 이렇게 상황이나 현실로 인해서 헤어진 분들은 되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나 환경들이 계속 좀 두 분을 괴롭힐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한 좀 중재적인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두 분이 있을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개입해서 두 분의 관계를 괴롭히지 않게끔 두 분이 확실한 선을 좀 긋고 '우리는 우리.'
그런 일들은 딱 분리를 해야 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두 분의 이런 좋은 마인드, '우리 같이 잘 헤쳐 나가보자.'라는 마인드는 두 분을 정말 잘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나신다면 충분히 잘 만나실 수 있습니다. 현실의 문제, 힘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그리고 슈퍼땡스로 남겨주시는 응원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.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과 따뜻한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